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가는 차선은 막히고요. 옆 차선으로 옮기면 오히려 전에 있던 차선이 잘 빠져버리는 날,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다요, 심리적인 거라고 합니다. 옆 차선이 막힐 때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가는 차선이 막히기 시작하면 도대체 왜 이 차선만 막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혹시 나만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조바심은 떨쳐버리세요. 사실은요, 남들과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 믿어보시죠. 11월 19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어떤 날 출발. 네, 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어떤 날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들 두둑하게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동해안에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1983년 11월 19일 오늘 미국의 이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고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재임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치를 하기 전에 헐리우드에서 50편 정도의 영화를 찍었던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자, 풀네임은 6글자고요.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영화배우 출신의 미국 대통령 하면 바로 이분이죠.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년 가계부, 참시원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한 박스,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내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 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제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은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은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 확 추워진대요. 네, 안 그래도 이 예. 추위에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중년 남성들이 가을을 탄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늘 하던 얘기죠. 네, 예. 근데 이 갱년기, 남성 갱년기가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최고조에 이른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진짠가요? 네, 제가 늘 해오던 얘기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가을을 예. 타니까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40대 중반에 있는 제 사촌 동생이 네. 뭐 이건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노래라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노래라면서 새벽 9시에 신곡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전에 뭐 가을엔 떠나지 마라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사한 노래들 예, 있죠. 그 이상의 정말 제가 들어도 그 참 좋은 음악이다. 네.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들 그 허전한 마음에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가을 겨울을 타는 이유가 음. 이 오동립 떨어지면 힘들어요 남자들은. 왜요? 오동립 떨어진 거 보셨어요? 오동. 빨리 핵심을 얘기하세요. 낙엽은 아는데 단풍은 알거든요. 예, 오동립이 굉장히 커요. 아, 예, 우리 저기 예, 예. 박정훈 씨 얼굴보다 더 커요. 알아요 단장이. 뭔지. 예, 이게 네. 툭툭 떨어질 때, 그러니까 네.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그래요? 느낌 같이 오. 몸이 쇠하는 느낌을 네. 저처럼 40대 중반을 넘은 남자들은 다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맞아 막 하시고 네. 계신가요? 그렇죠. 사축이라고 하는 이 사축이. 남성 갱년기죠. 남성 갱년기. 네,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는 남성 갱년기가 이제 네. 40대 중반 이후 이제 뭐 인생으로 잡으면 가을인데 사실은 네. 실제 가을에도 가을에 이 남성의 성기능 특히 예, 이게 많이 저하가 되는데 사실은 네. 그 이유가 일조량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네, 일조량. 가을, 겨울이 이제 이렇게 춥고 뭐 그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태양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일조량. 네. 네, 태양빛 자체가 이게 어. 줄어들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랑 무슨 그렇죠. 관계가 그러니까 있나요? 그러면 예.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이 네. 예, 햇볕을 쬐면서 그쵸.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일조량이 줄어들면 비타민 D 자체가 줄어들면서 뭐 심지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도 떨어질 수 있고 불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또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또 우울증. 그렇죠. 아, 계절성 네, 우울증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계절성 우울증 많이 생기는데 이 우울증의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증상이 성욕 저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욕구가 떨어지고 울적하고 왠지 좀 감성해졌는, 그러니까 멜랑콜해지는 힘들어, 오동잎 힘들어. 떨어지면 네. 예, 마음이 우중충해지는. 네. 거기다가 또 가을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추우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네. 안 그래도 이제 비만. 네, 요즘 뭐 워낙 건강의 화두인데 네. 아무래도 가을 겨울 되면 복부 비만을 포함한 비만이 좀 더 심해지죠. 네. 그러면 혈류 순환이라든지 이제 남성 호르몬 이 성기능이 중요한 남성 호르몬 그 생산에도 사실은 비만은 적이죠, 적. 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능이 안 그래도 떨어진 남성 갱년기가 네. 가을 겨울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따뜻한 봄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아무래도 일조량 측면에서는 나아지는 그렇습니다. 면이 있죠. 실제로 우리 봄 되면 봄처녀 바람난. 네, 그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도 어떠냐 이게 궁금해서요. 남성들에게도요. 네. 봄 여름으로 가면서 이제 일조량이 늘고 하는 게 영향을 좀 더 주고요. 네. 다시 또 이게 계절만 특징이 있어요. 한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성기능이 싹 좋은 건 아닌데 예. 조물주가 이제 노출을 하면서 자극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 그런 또 취약성이 있는 시기에는. 예. 예전에는 농번기, 농한기 그래가지고 농한기 때는 이제 그죠. 이 그냥 집에 계시죠. 예, 짝짓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방에 많이 계시죠. 예. 예, 아. 그때는 뭐 여름에 신나게 운동하시고 일하시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요즘 전체적으로 일이 적은데 추우니까 더 위축되면서 우리 백 선생이 얘기했던 예. 신체 신진대사도 줄고 비만도 늘고 하는 것도 문제에 해당되죠. 네, 그렇군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기운이 없나 그러시면 비타민 D를 쐬러 네, 바깥으로 그렇죠. 같이 밖에 나가셔야 특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일조량이 부족한 시기에도 네. 밖에 나가서 그래도 햇볕을 쬐면서 네.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훨씬 하시는 게 낫죠. 굉장히 그렇군요. 좋습니다. 약을 먹이는 것보다. 그렇죠. 운동이 약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네,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저희가 함께하는 소행성 부부간의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즉석 엄지 상담도 있어요. 급하게 성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SOS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네. 강동호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이번 주 기술 어떤 건가요? 예, 시청자들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과감하게 나갈게요. 예. 엄마를 멀리해라. 엄마를 멀리해라. 네. 마마보이? 네, 와닿으시죠? 안 된다. 예, 이거죠. 예. 아, 너무 쉽네요. 오늘. 아니요,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고, 네. 이 방송엔 사실은 이미 어린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이미 내 아들이 40대, 50대인 네. 아주 이제 노년으로 가고 있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는 엄격하게 말하면 남자들에게 최초의 여성 존재이자 그럼요. 내 인생에 제일 오래가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내가 내 와이프와의 관계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엄마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존재여야 여자에 대한 안정감을 어린아이들이 가지면서 크고 네. 부모가 행복할수록 이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나도 엄마 아버지 사이처럼 좋은 아내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장 배경이 중요하죠, 정서적으로.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마마보이도 문제지만 마마보이로 만드는 엄마들이 좀 있어요. 네. 특히 요즘은 애들이 적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대가족이면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 명. 갈리잖아요. 네. 장남이 좀 힘들었고. 네. 근데 문제는 요즘은 한 명, 두 명인데 그렇죠. 너무너무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더 나이 드신 엄마를 적당한 선에서 끊는 습관도 필요한데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조금 노년에 계신 분 있으면 많이 외로우신 느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조금 아들과의 관계를 신혼이든 그래도 좀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네. 아들 부부가 있다면 조금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부부 사이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네. 성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예.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그래요? 있죠. 예. 아내에게 엄마의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예. 엄마의 지속적인 간섭이나 개입이 있으면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생겨요. 거부감. 예, 그래서 내 와이프 역시도 모성 본능으로 보이게 되면 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사라지기 쉽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죠. 네, 엄마 효자. 엄청난 효자죠. 예. 게다가 와이프가 엄마하고 비슷해지는 와이프가 애를 갖는 더 엄마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를 갖는 시점부터 엘비스 프레슬리는 엄청난 발언을 피우고 결국 이혼했죠. 그렇죠. 예, 그런 희한한 정신분석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제가 쫙 정리해드릴게요. 네. 뭔지 알 것만 같아요. 근데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들어볼까? 백희경 원장 아주 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다 듣고 나서 듣지 말든지 다 들으시고 나서 약할 것 같다 이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 약하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네, 강쌤이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 조금 네.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이야기를 할게요. 바이브레이터를 구입하자. 와, 이거 강한데요? 네, 바이브레이터가 뭔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유행위. 그렇죠. 기기죠?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면 바이브레이터가 이제 진동기라는 네. 뜻이죠. 이제 네. 진동작을 주는 건데 사실은 이 바이브레이터가 뭐 기계니까 최근에 나왔겠거니 생각하시는데 그게 1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0년 전에. 이게 사연이 굉장히 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 히스테리 환자들 치료하는데 사실은 남성 그 100년 전 영국에도 여성 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히스테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건데 이 치료 방법이 굉장히 묘했어요. 예, 여성의 이제 성기를 자극해서 실제로 요즘 실제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작을 하고 나니 히스테리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지더라, 기분 좀 좋아지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젊은 이제 남자 의사 그 잘 나가는 여성 의원에 네. 취직해 있다가 이 손으로 이제 자극을 하다가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발명가인 자기 친구하고 얘기해서 네.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이브레이터가 처음 탄생한 100년도 진짜예요? 네, 100년도 더 전. 영국에서 네, 관련돼 있는 영화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터가 한때 미국이랑 이제 이쪽에서 예. 가정에 이제 상비돼 있는 전자제품 중에 랭킹 5등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잘 팔리는 그렇죠. 걸로. 1920년, 30년대 이미 청소기하고 세탁기가 미국에서 나와 있었는데 네. 이 바이브레이터도 네, 제가 집집마다. 알기로는 네. 다리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전기 제품인데 네네네네. 그게 네, 가전제품 근데 여성이 사니까. 네, 그러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히스테리 치료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야 하고 굉장히 많이 널리 쓰이다가 예. 여성이 이게 오르가즘 사실은 굉장히 성적인 거였구나라고 알고 나서는 싹 사라졌어요. 부끄럽게. 네, 그렇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1960년대, 70년대 이제 킨제이 보고서 나오고 이제 그 마스터젠 존슨하고 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다시 다시 이제 시장에 다시 나와서 네. 요즘에는 뭐 미국 기준으로 이제 네. 결혼한 커플들이 거의 뭐 한 집에 하나씩은 갖고 있는. 근데 예. 이 바이브레이터가 왜 여성의 성기능에서 중요하냐면 네. 여성이 사실은 남성보다 반응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전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근데 이 바이브레이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성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흥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야. 어찌 보면 남성의 편의 도구이죠. 남자 그렇기도 의사가 하네요. 만들었잖아요. 예, 자기가 예. 답답해서. 예. 우리가 흔히 성인용품 그러면 약간 좀 변태스러운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성의학 의학계에서 유일하게 뭐 이상한 거는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 대표적이라고 보는 네. 입장이고 바이브레이터는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기구이니까 그렇죠. 부부사이에 성 사용할 치료를 수 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브레이터 제가 얘기했던 거울을 본다든지 이것과 더불어서 네. 바이브레이터나 이런 자극을 주는 네. 도구로서 바이브레이터는 널리 권장되고 있는. 네. 근데 아마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아이고 없죠. 망측해라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저는 있을 사실은 것 그 같아요. 뉴욕을 네. 배경으로 한 싱글 여성들의 그렇죠. 네, 삶을 거기 그렸던 나오죠. 영화 있잖아요. 섹스앤더시티라고. 네, 거기에서 보면서 요즘에 뉴욕 여자들은 저렇구나. 그래서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이 바이브레이터가 다시 한번 크게 히트를 친 게 사실은 그 섹스 앤드 시리에서 그 주인공이 갖고 나왔던 분홍색 토끼 바이브레이터가 네. 있죠. 별의별 네, 그게 종류가 다 완전히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랬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술자들 누구신지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예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성에 처음 푸르지오 찾아왔네. 푸르지오 벽면도 좋고 가격도 안성맞춤. 푸르지오 안성맞춤.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는 실속 프리미엄 안성 푸르지오 1809-9321 대우건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매주 목요일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2부에서는 여러분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단기야?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전성기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1983년 11월 19일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고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재임을 한 대통령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영화배우였다가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자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매주 목요일 소행성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벌써 돼 있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네네. 네, 결혼 11년 차 됐고요. 예. 아이들이 10살, 8살 둘이 있는데요. 네. 네, 둘 다 아들이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피해요. 부부관계가 없어진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네, 예. 네, 대화를 좀 풀어보려고 좀 해도 그런 대화는 좀 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큰애가 10살, 둘째가 8살 남자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낳고 난 이후에 이제 결국 성애가 없어졌는데 그 출산이라는 것 자체도 부부가 섹스리스로 가는 중요한 원인도 되고요. 네. 사모님은 이제 아기를 1명, 2명 넣으면서 아마 아이들에 대한 그 엄마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도 선생님의 이미지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넌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일방적으로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아내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그 엄마 역할 이쪽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더 커져버린 거죠. 거기다가 엄마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애를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낳으면서 많이 이전보다 몸도 뭐 쉬운 말로 상했고 뭐 가슴이든 어디든 이렇게 변화가 왔다 이런 것도 본인의 자존감도 떨어뜨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요까지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조금 뭔가 안 좋은 변화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애를 하면 아프다든지 또는 즐겁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개입될 수도 있죠. 저기 아내분께서 이전에는 이제 뭐 성생활에 이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시다가 갑자기 6년 전부터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약간 이제 조금 보수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으셨던 거예요?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었고요. 네네. 이제 아이들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조금씩 관계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또 대화를 하면 제가 요구를 하면 네네.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피하고 네. 예, 뭐 그런 게 좀 이렇게 자주 되다 보니까 관계가 없어지고 또 제가 요구하다 보면 또 거절당하면은 제가 수치심도 그렇죠. 들고 네네. 네. 혹시 아내분이 이전에도 이제 관계를 하시다가 뭐 아프다고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아내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아프다고는 했습니다. 아, 이전부터요? 네. 그리고 왜 흥분이 되거나 아내분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면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보통 이런 경우에 남자들은 또 내가 뭐 기술이 부족하냐, 우리 와이프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부끼리 이렇게 단순 대화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예,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전문가들하고 개입해서 이제 저희들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풀어왔으니까요. 예. 일종의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좀 풀어나가는 편이요. 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우리 남편이 무조건 반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아내가 이제 통증이 아까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나는 자꾸 아픈데 남편은 원하면 남편의 적극적인 접근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즐거움이나 충동을 해소하는 그런 자기는 어떤 일종의 마치 받는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느끼세요. 네네. 그러면 아내들은 더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요. 40대 초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아마, 좀 컸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부부들의 그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될 때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아내분이 네. 진단적으로는 이제 성교통이 워낙에 있으셨고 그다음에 흥분이나 오르가즘도 잘 못 느끼실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원래도 보수적이셨는데 지금 출산 육아를 지나면서 아마 이게 더 악화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남자아이만 10살, 8살인데 물론 아이들이 크긴 했지만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드실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아내분이 육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본인도 이게 이제 아마 계속 문제가 쌓여 오셨을 거예요. 통증이 있고 원래 흥분도가 떨어지면 2차적으로 반드시 오는 게 성욕저하와 성기피예요. 아프고 즐겁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신혼 초에는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해보다가 본인이 몸과 마음이 지치시면 이제 아예 거부해버리는 이런 패턴에 아마 접어드신 것 같아요. 네. 워낙 보수적이셔서 대화도 좀 기피하고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선 물론 당연히 남편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아내분이 대화가 되면 제일 좋지만 힘드시면 남편분께서 좀 우리 같이 내가 너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아내분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지금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함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선생님 여보세요. 네, 듣고 계세요. 예, 시간상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어쨌거나 아내는 혼자였어요 지금. 예, 선생님도 남자, 아이들 2명도 남자, 아내가 이제 그 3명의 남자를. 아내 눈에는 선생님도 아들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막 보채는 아들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아내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우울증 같은 걸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내분께서. 맞아요. 많이 지치셨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걸 좀 보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그런 것도 좋은데 지금은 안 지금 아마 아니죠. 네, 그렇죠. 아내분이 이걸 또 바이브레이터를 섣불리 들이대다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버럭 화내면서 왜냐하면 보수적인 분들은 아이고 망측해라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히려 이런 건 안 좋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방송을 좀 들으시라고 모임마다 그렇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내분한테는 당신 참 힘들지 이거부터 먼저 해야죠. 원래 여성은 대화랑 내가 케어받고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 이야기를 해야지. 대화가 중요해요. 성 이야기가 먼저인 경우엔 아내들이 거부감을 많이 보이죠. 그렇군요. 자, 2번째 전화 또 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한 60인데요. 네. 한 50대부터 부부관계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지금 안 해왔어요. 네. 이유는 이제 아내가 허리를 이제 협착이랑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네네. 이제 재발되고 병원에 이제 다니니까 못하게 됐죠. 근데 저는 아직 젊죠. 성욕이 있고 남자니까. 네네. 이제 풀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고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업소 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예. 문제는 제가 이제 여자를 보는 눈이 자꾸만 이제 나쁜 마음 쪽으로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예뻐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면은 왜 여자를 보는 성적으로만 다 보죠. 이쁘고 예. 이게 이제 욕구불만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느끼는 것도 본인 내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위험할 정도가 되고 또 이러다가 또 이제 바람도 또 피게 되는 거 아닌가 여유만 되면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아직 제가 몸은 아직 20대에 몸감함은 네. 뭐 이렇게 해서 성범죄 뭐 라디오 뭐 뉴스에 나오지만 네. 이런 게 이러다가 성범죄나 아니면 나쁜 마음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나쁜 상황이 네. 스스로가 선생님, 걱정이 되시는군요. 예, 선생님 실제로 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의 뭔가 약간 노란 신호, 척신호까지는 아니고 노란 신호를 보시고서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건 선생님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현명한 사람이시죠. 네,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선생님이 어딘가에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배출한 방법은 수없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뭐 자유에서부터 그죠.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약간 위험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더 범죄적인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저도 뭐 아내하고 관계에서 약간 불만이 생기거나 아내가 받아주지 못한 그런 날에는 자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결혼한 부부 자위가 나쁜 것만 아니죠? 그럼요. 결혼한 부부가 성생활이 더 비중 있고 그 외에 자질구레하게 자위를 할 수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성생활보다 자유가 너무 많다든지 성생활이 아예 없어진다고 그러면 조금 이 문제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두 번은 이제 내용 중에 허리 수술을 받고 한 아내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허리가 안 좋다 이러면 성생활을 굉장히 못할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아프니까 허리가. 사실은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완전히 이 하반신 불구 누워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예, 허리에 나쁘지 않고 아마 허리를 담당하시는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의사들도 한 얘기가 성생활은 오히려 좋다 또는 적절한 수준의 리듬은 괜찮은 건데 오히려 허리 아프다 뻣뻣하게 붙어 있으면 몸이나 허리는 더 굳게 마련이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다만 아내에게 약간은 아내의 어떤 허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라든지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아마 이미 벌써 꽤 오래 아내하고 관계가 없었고 또 아내는 안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간 다른 쪽으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도 알고 전화하기 시작했지만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그 나머지 이제 아까 나쁜 마음이 든다는 거 있잖아요. 요게 조금 심해지시면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필요하면 약도 쓰셔야 되고 실제로 충동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환자들이 처음부터 범죄 이쪽은 아니고요.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성범죄를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흉악범처럼 생각하는데 바로 그 이웃들이 보면 저 아저씨 되게 얌전한 아저씨고 조용한 아저씨인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이하고 막 흉악한 이런 사람만 성적인 어떤 문제 이슈가 등장은 아닌데 보통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전화 주신 분처럼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일단은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허리 문제 그죠? 네. 아까 강선생님이 지금도 허리가 아프신가요? 예, 지금도 아파가지고. 근데 아마 이제 허리가 아프신 것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아내분께서 아마 연령대를 따져보면 지금 갱년기 이후라서 아마 더 어떤 성욕이라든지 더 떨어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 몸까지 아프시니까 더 꺼려하실 거고 또 지금 10년 정도 섹스리스 상태로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내분은 지금 당연히 우리 남편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내분한테 사실은 뭐 우리 남편분이 아마 아픈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러면 좀 미안해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남편도 아픈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요. 네, 원래 폭식 아시죠? 네, 음식을 막 먹는 폭식이 나오는 데는 그 전에 밥을 굽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분께서 성적인 충동이 막 올라와서 이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데는 섹스리스가 있는 거예요. 네, 섹스리스. 그러니까 건전한 이제 성적인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풀지를 못하니까 굶주리다 보니까 네. 이게 막 폭발적으로 충동으로.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내하고 성관계도 그렇고 어떨 때는 부득이하게는 자유행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해소를 하시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렇죠. 아마 또 아내분 깜짝 반응도 놀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예. 너무 잠자리 이러지 말고요. 난 당신과 하나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내 입장에서 이 남자가 배출하고 싶어한 게 아니라 나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애정을 나누고 싶구나 이런 모습이 되면 아내도 용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신경 쓰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와 상의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잘 해결이 되셔야 될 텐데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기술자들 승리는 트래블러 늘 필요도 없어요. 백혜영 원장님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렇군요. 예. 제가 이길 때는 아슬아슬하다고 그러시고 저쪽 이길 때 뭐 당연히 강사님 삐지셨나 봐요. 예. 아니 근데 오늘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가족들 아유, 부부들이 그럼요. 이런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문자도 네.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저희 애쓰겠습니다. 네. 두 원장님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11월 19일) 목요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전성기 퀴즈 오늘 정답은요 도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예, 정말 레이건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모두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4058님 그리고 6123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듣고 계시죠? 최성수의 플립사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